경찰을 피해 도주하던 절도범이 401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4명이 숨지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숨진 이들 중에는 영아도 있었습니다. 어젯밤 7시 50분 보만빌 2번 고속도로와 그린로드에 있는 LCBO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는 장면을 목격한 B번 경찰이 더럼 지역 경찰에 알리자 바로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용의자가 렌트한 밴을 타고 떠나자 이를 발견한 경찰이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경찰을 피해 질주하던 용의자가 스티븐슨 로드에서 401 고속도로로 향했는데 역방향이었습니다. 동부 방면 도로에서 서쪽으로 도주하던 용의자는 멈추지 않고 빠른 속도로 위험천만한 역주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8시 10분 범행 현장에서 23.5km 떨어진 윗비 인근 고속도로에서 적어도 6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한 차에 타고 있던 영아와 영아의 55세와 60세 조부모 모두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용의 차량 운전자도 현장에서 숨졌으며 또 다른 한 명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비극적인 사고에 더럼 지역 경찰이 연루되면서 온주 특별수사팀 5명과 법의학 전문가 1명, 충돌 전문가 1명이 이번 사건에 투입됐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추격이 언제 어디서 시작됐는지 외에 붐비는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경찰이 추격하는 게 적절했는지, 고속도로 진입하기 전 제지나 경고가 있었는지, 사고가 어떻게 난 건지 등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초동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특별수사팀은 이번 사고에 대한 대시캠 영상이나 사진 등을 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로 경찰 추격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4월 1일 발효된 새로운 법에 따르면 경찰은 범죄를 확신하는 이유가 있을 때 추격할 수 있지만 쉬운 다른 대안이 있을 경우 추격을 시작해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 추격으로 인한 공공안전 위험을 최우선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도 이제 별도의 국제통화료 부담 없이 재외동포 관련 민원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동포청 산하의 재외동포 서비스 지원센터가 현지 시간으로 30일부터 데이터 통화를 통해 민원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재외동포 365 민원 콜센터에서 하루 24시간 전화 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해외에 사는 재외동포들이 콜센터를 이용하려면 비싼 국제통화료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에 지난 1월 카카오 상담톡 서비스를 시작한 동포청은 이번엔 웹콜 방식의 데이터 통화를 이용한 상담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와이파이가 연결된 곳이면 어디서든 민원 콜센터 카카오톡이나 웹,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연결하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 하반기에는 온라인 채팅 채널도 추가해 민원 콜센터 이용의 편리성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영사민원 24 홈페이지도 재외동포 365 민원 포털로 전면 개편했습니다. 재외국민 등록과 여권 재발급 신청 등 민원 행정 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 검색과 문의, 신청이 한 곳에서 가능하도록 통합 민원 포털을 구축했습니다. 에어 캐나다가 일반석 승객의 좌석 변경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려다 비난이 일자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최근 에어 캐나다는 통지문을 통해 탑승 24시간 안에 체크인할 때 항공사가 무작위로 자동 할당한 좌석을 변경할 경우 수수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체크인 24시간 이전 원하는 좌석을 지정할 경우엔 유료였지만 24시간 안에는 좌석이 정해져 있어도 비어있는 다른 좌석을 무료로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를 유료화하는 겁니다. 이에 화가 난 누리꾼들이 소셜미디어에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같이 앉아야 마땅한 가족에게 요금을 강제로 부과한다며 돈만 밝힌다는 지적에서 무료 위탁 수화물을 없애더니 무료 좌석도 없앤다며 캐나다 국적 항공사인데 저가 항공사와 다를 게 없다는 비난도 나왔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정부 구제 이후 에어캐나다의 서비스와 음식, 정시 출도착, 청결도 등 모든 것이 끔찍할 정도로 나쁜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이에 에어캐나다는 24일부터 적용하려던 새로운 좌석 수수료 도입을 일시 중지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한 예약의 가족의 경우 함께 앉을 수 있도록 좌석을 할당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일시 중지가 승객 반발 때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일시 중지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또한 수수료 도입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에어캐나다 측은 운영상 원활한 출시를 위해 일시 중지한다며 적절한 시기에 다음 단계에 대해 알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좌석 선택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곳은 플레어와 포터 등 저가 항공사들이며 웨스트젯도 좌석 선택에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형 약국 체인인 런던 드럭스가 사이버 공격을 받은 뒤 모든 매장을 임시 폐쇄했습니다. 오늘 런던 드럭스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조사를 통해 데이터 유출 상황과 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며 정보가 유출된 개인에게는 통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전하게 재개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매장을 임시 폐쇄하지만 긴급을 요하는 약국 진료 서비스는 계속 제공하기 위해 약사가 대기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전화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매장을 방문해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런던 드럭스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엘버타, 서스캐처원, 매니토바주에 80여 개 넘는 매장을 운영해 왔으며 현재는 모두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런던 드럭스 안에 있는 우체국들도 폐쇄 영향을 받고 있는데 소포는 매장 수령이 가능하며 우편 요금을 지불할 때는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한편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경찰에 신고된 사이버 범죄는 2018년 3만 4천여 건에서 2022년 7만 4천여 건으로 급증했으며 실제 피해 사례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월 실질 국내 성장률이 0.2%에 그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연방통계청은 2월 GDP가 전문가 예상치인 0.3%보다 낮은 0.2% 성장에 그쳤으며 3월에도 성장이 멈출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에 한 경제 전문가는 국내의 부진한 경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며 대다수 예상처럼 2분기 초 성장이 부진하고 4월 인플레이션이 다시 과열되지 않으면 중은이 6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도 노동시장이 점점 더 약해지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줄어든 데다 성장률도 둔화해 금리 인하 압박이 더 커지고 있다며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오는 9월부터 해외 유학생은 학기 중 일주일에 최대 24시간 동안 일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연방이민성은 학생들의 주된 목적인 공부를 하려는 해외 유학생들을 더 많이 유치할 것이라며 다만 비싼 학비를 감당하기 위해 더 많이 일해야 한다는 유학생들의 요구도 있어 현재 일주일에 20시간인 규정을 9월부터 24시간으로 늘리고 일주일에 3차례 8시간 근무도 가능하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유학생 10명 중 8명이 일주일에 20시간 넘게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프로그램이 오늘로 종료되면서 이제 9월 이전까지 유학생은 일주일에 20시간만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아침 온타리오주 토론토 401 고속도로 영스트릿을 지나는 차량들이 큰 구멍에 부딪히고 빠지면서 바퀴가 손상되는 피해를 겪었습니다. 온주경찰에 따르면 영스트릿 인근 동부방면 콜렉터 도로에 큰 파톨이 생겼는데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차량 10여 대가 이곳을 지나다 심한 흔들림을 겪었고 바퀴에 문제가 생기거나 공기압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온주교통부 직원들이 급히 도로 수리에 나서 메우는 작업을 하는 몇 시간 동안 왼쪽 차선이 통제됐다가 해제됐습니다.
캐나다 한인 양자회와 토론토 한인회가 오는 5월 5일 오후 2시 반부터 5시 반까지 토론토 한인회관에서 어린이 잔치 및 자선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행사에서는 어린이날의 유래에 대해 배우는 시간과 한국 무용 공연, 게임, 요리 강좌 등 입양아와 가족 그리고 한인 가족들을 위한 한국 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또 김치, 불고기, 김 등 식료품과 양말을 판매하고 기프트카드 옥션을 통해 모아진 기금은 2년마다 진행되는 양자회 가족의 모국 방문 여행 경비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양자회 측은 캐나다 양자회 가족들이 한국 커뮤니티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한국 문화를 접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에 적극 참여해주고 참석이 어려운 경우 재정이나 제품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